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임플란트 기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임플란트 키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키트 안에 있는 드릴들이 없으면, 이런 드릴들이 없으면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위생사들이 이 드릴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드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요거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사 드릴 키트입니다. 요거는 덴티움 회사의 드릴 키트, 요거는 네오, 오스템. 근데 실제로 이 드릴 구성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외우고 이 기억 그대로 가지고 임상으로 나중에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릴의 이름을 한번 쫙 살펴볼게요. 많아요. 심지어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외우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이거를 기억을 다 못하고 뭐에 쓰는 물건인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분실이 진짜 허다하고 원장님이 이거를 뭐에 쓰는 거지? 그냥 멍 때리면서 어시를 하는 위생사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임플란트 드릴링의 순서를 알아야지 이 드릴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마다 기본적인 순서는 같은데 사용하는 버의 이제 용도는 같지만 이름은 조금씩 더 차이가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대표적인 순서와 대표적인 드릴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임플란트 드릴링의 순서를 회사마다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건펀치라고 보이죠? 잇몸을 펀치하는 거겠죠. 잇몸을 딱 뚫어주고 나면 치조골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치조골에다가 내가 어떤 구간에 심을 거야 라고 뿡 포지셔닝을 해주는 포지셔닝 드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파일럿 드릴. 파일럿은 뭔가 정찰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심을 부위, 원장님이 심을 부위에다가 조금 깊게 한 2mm 정도의 넓이에서 한 7mm 정도 깊이까지 최초로 뚫어주는 드릴이라고 보면 돼요. 정찰 나갈 거야. 어디에 이제 포지셔닝 했어. 그럼 깊이 조금 정찰 나가 볼게. 이런 드릴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이 이거 맞아. 이 지금 내가 파일럿 드릴로 딱 7mm 정도 파봤는데 나 이 방향으로 심을 거야. 확인이 되면은 트위스트 드릴로 점점 넓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티컬 드릴로 단단한 뼈인 코티컬 부분을 삭제할 수 있고 탭 드릴로 이 임플란트 나사선 모양대로 형성이 돼 있죠. 임플란트가 이제 심길 수 있는 그 모양 그대로 파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얘도 비슷하고요. 드릴 이름이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앞에 게 프리시전 드릴이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포지셔닝 드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포지셔닝 드릴이랑 용도가 비슷한 건데요. 얘는 동그랗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뾰족하게 창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가이드 드릴 그리고 랭스 드릴, 창이다 해서 그렇게 많이 쓰여요. 아까 여기 보면 가이드 드릴, 랭스 드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쓰는 드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랭스 드릴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통 위치가 많이 하고 가이드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치과에 취업했을 때 거의 없지 않을 오스템 키트 기준으로 조금 배워보도록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프리시전 드릴이라는 건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88페이지 보면 그림에 이제 프리시전 드릴을 사용해서 식립 위치를 표시한다 이렇게 나올 건데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보통은 임상에서 가이드 드릴, 랭스 드릴이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이 용어를 사용한 거는 이 노벨바이오스 회사라는 임플란트 회사는 이제 노벨바이오 케어라는 회사인데 브레네막의 회사예요. 브레네막은 임플란트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되게 최초로 생긴 임플란트 회사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노벨바이오스 케어에서 만든 드릴의 이름 프리시전 드릴이라는 명칭을 아마 교과서에 사용한 것 같아요. 정통성에 부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절개하고 잇몸을 조금 정리해 준 다음에 얘 뾰족뾰족한 부분으로 잇몸을 마저 이제 안 잘려나간 부분 있으면 딱
뚫어서 잘라주는 거겠죠? 그래서 가이드로 스타트한다고 해요. 노벨 바이어스 케어에서는 프리시전 드릴이라고도 했고 다른데 오스템에서는 이제 가이드 드릴이라고 하고 랭스 드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이드 트위스트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정찰 나갈 거야. 2mm에서 7mm 깊이로 한번 식립 위치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짝 뚫어볼 거야. 그거죠. 그 다음에 확인됐어. 맞아 하면 점점점 내가 심을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게 넓혀서 그 다음에 탭 드릴, 임플란트 요 탭 드릴 있죠. 이 탭 모양에 맞게 쫙쫙쫙쫙쫙쫙 해준 다음에 얘는 코티컬 본이 아까 전에 여러분 단단한 코티컬을 뚫는다고 했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치근 모양으로 루트 폼으로 생겼지 일자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선으로 점점점 넓혀준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 좁으면은 얘가 넓은데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살짝 넓혀주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코티컬 본이고 단단한 잇몸 코티컬 본. 여기는 뭔가 다공성인 해명골인데 여기 코티컬 본의 입구를 조금 넓힐 때 쓰는 드릴이 코티컬 드릴인 거예요. 단단한 본 입구를 최종적으로 뚫어주는 드릴. 오케이, 갈게요 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치조골이 나왔어요. 치조골로 여기 아마 이제 트위스트 드릴 내지는 파일럿 드릴로 2mm의 넓기에 7mm의 깊이로 한번 뚫어주죠. 그 다음에 맞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심으면 되겠네. 확인이 되면은 트위스트 드릴로 요거는 묻어나는 건 치조골이에요. 이렇게 스크류바 같이 생긴 번데 이렇게 나사선으로 윙윙 들어갔다가 나올 때 치조골이 묻어갖고 나오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코티컬 드릴인 것 같아요. 여기 입구 부분만 한번 넓혀서 빵 뚫어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해주는 사진이겠죠. 이건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대표적인 드릴을 알아볼 건데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요거는 파일럿 드릴이에요. 교과서에는 1차 골삭제, 2차 골삭제 88페이지에 트위스트 드릴 2mm, 그 다음에 2차 골삭제 할 때 트위스트 드릴 2.4, 2.8mm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용도냐면요. 정찰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보면 트위스트 모양으로 생기긴 했어요. 근데 짧죠? 왜 짧을까? 뚫어놓고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맞게 내가 드릴링을 했어.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넓히면 되겠는데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살짝 이렇게 뚫렸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뚫혔어. 그러면은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좀 다시 뚫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찰 나갈 거야 하는 드릴이 나 방향하기 위해 조금만 뚫어볼 거야 하는 드릴이 파일럿 드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뎁스 게이지인데요. 임플란트 홀을 뚫어 놓고서 깊이를 확인하는 깊이 이 정도 맞나? 이 정도 잘 심겼나? 깊이를 확인하는 뎁스 게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 놓고 이제 깊이 확인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이드 컷 드릴이라고 해서 보통 트위스트 드릴과 다른 게 옆에 막 이렇게 무섭게 나사선이 형성돼 있어요. 옆에 막 무섭게 이렇게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날이 있다고 해서 사이드 컷 드릴이라고 하고 혹은 린데만 드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물건인고 파일럿 드릴로 정찰 나가기 위해서 딱 뚫었어요. 근데 잘못 뚫었어. 방향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옆으로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할 때 이제 옆을 조금 삭제해주는 그래서 사이드 컷 드릴이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위스트 드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2.0, 2.8, 3.2, 3.5 이렇게 다 사이즈별로 있어요. 이렇게 점점 내가 심을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춰갖고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아마 카운터 싱크 드릴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임상에서는 코티컬 드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맞네요. 카운터 싱크 드릴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윗부분이 접시 형태처럼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요 코티컬 드릴은 언제
쓰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깊이를 쫙쫙쫙 이제 심어주고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루트폼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윗부분이 가장 넓겠죠. 근데 윗부분이 넓게 뚫려져 있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들어가다 다 못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뼈가 위에는 피질골로 되어 있고 그 안이 이제 해면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딱딱하니까 잘 안 뚫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옆에 접시 형태로 이렇게 날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코티칼 본으로 그 위에 부분을 빵 뚫어주는 드릴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코티칼 본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코티칼 본이 있을 때 안 뚫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보면은 카운터 싱크라고 해갖고 여기 요 부분으로 이제 위에 부분을 뚫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티컬 드릴, 카운터 싱크 드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에가 이렇게 넓게 생긴 거를 생각하면 된다. 위에가 넓죠. 요거는 탭 드릴입니다. 탭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전에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나사선을 뼈에다가 형성해주는 드릴이에요. 그래서 요게 싹 빠지고 나면 요 모양 그대로의 임플란트가 딱 위치에서 고정되게 기계적인 고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탭이란 단어는 이렇게 명사로 보면요. 앞나사를 파는 공구, 나사의 홈을 파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탭, 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사 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것도 탭이죠. 나무에서 뭔가 채취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탭을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채취하는 사진. 그래서 저 탭들이를 꼭 하지 않고요. 골질이 너무 무른 경우에는 이런 탭을 했다가 골이 막 그냥 막 스무스무스하게 다 깎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런 탭들이를 쓰지 않고 그냥 셀프 탭들이 임플란트 픽스처가 그냥 아예 들어가면서 탭을 형성하면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경우에 셀프 탭도 있어요. 탭들이는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드릴 익스텐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건데요. 일단 익스텐전이라는 단어가 뭔가 연장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보면은 치조골이 깊고 이렇게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는데 이 드릴이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드릴을 조금 연장해서 사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드릴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얘는 이제 핸드피스죠. 임플란트 엔진 핸드피스인데 핸드피스에다가 요거를 딱 체결해요. 그 다음에 드릴을 여기 꼽아요. 그래서 드릴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드릴 익스텐전. 익스텐전이 연장하다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렐 핀이 나와요. 파라렐 핀은 파일럿들이 아까 기억나요? 정찰 나갈 거야. 나 정찰 나가서 한 2mm 넓이에 7mm 정도만 파볼 거야. 그거 한 다음에 요 핀을 꼽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방향으로 파지지 않고 요렇게 다른 치아와 마찬가지인 방향으로 잘 파졌네 하고 꼽고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파라렐 핀 혹은 이제 가이던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이건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사이드 컷으로 옆에를 조금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고정체 위에 달린 이거 뭐야? 탭드릴이야? 아닌데 이거는 고정체예요. 고정체인데 이 위에 이렇게 마운트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고정체는 이렇게 마운트 달려있는 마운트형과 노마운트형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마운트가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단하고 다시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